올해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가 연초부터 큰 화두였죠. 이 글로벌 자금들이 ESG를 따라 움직이면서 실제 기업들도 경영 활동에 이를 접목하는 활동들이 활발한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증권사들의 ESG 경영 성적표를 분석해봤습니다. 결과는 증권사마다 크게 갈렸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 평가 핵심 화두로 급부상한 ESG 경영. 여의도 증권가 역시 이런 화두에 동참하며 너나 할 거 없이 ESG 경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ESG 경영 평가에서 전년과 다르게 많은 부침이 생기면서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국내 증권사 25곳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에서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대신증권, 현대차증권이 각각 종합 A를 받아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증권의 경우 유일하게 2년 연속 종합 A를 받으며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B+로 그 뒷순위에는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 SK증권 등 5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규보증권과 신영증권, 키움증권 등은 평균 이하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종합 A를 받은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대신증권은 1년 전보다 등급이 상향돼 눈길을 끕니다. 또한 환경 부문에서 1년 전 부진한 성적으로 D등급을 받은 증권사가 12곳이었는데 올해 7곳으로 다소 줄어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과 유한타증권, 부국증권은 종합등급이 1년 전보다 더 떨어져 체면을 구겼습니다. 여전히 환경과 지배구조 부문에서의 성적표가 전체 등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입니다. 실제 ESG 평가 등급이 올라간 증권사의 경우 환경과 지배구조 부문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등급이 내려간 증권사들은 이 분야에서 부진했던 것이 종합평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경평가의 경우 탄소중립 전략과 연계한 공시가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삼성증권의 경우 업계 최초로 ESG 인증 회사채를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했고 현대차증권 역시 안산 반월 친환경 수소 플랜트 사업의 금융자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반면 하위 등급을 받은 증권사의 경우 ESG 관련 투자나 주관, 자문 업무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재무적 영향에 많은 초점을 맞추시긴 하셨는데요. 올해는 좀 보면 환경 관련된 공시도 많이 해주시고 탄소 중립 전략이나 이런 거랑 연계해서 좀 공시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점수에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ESG 경영평가를 투자에서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 역시 ESG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의 ESG 경영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증권부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이 증권사 ESG 성적표를 보니까 특히 눈에 띄는 게 미래에셋증권인데 전년 A에서 오히려 B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좀 ESG를 강조하는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퇴한 것 같은데 뭐가 요인입니까? 우선 상향된 걸 먼저 언급하고 하향된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B+였던 이 환경 부문에서 올해 A로 상향되기는 했는데요. 이 금융사의 환경 부문 평가는 환경 관련 투자 상품 출시와 운용, 또 친환경 투자 확대, 사내 친환경 정책 수립과 실행 등으로 평가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최초로 외화 녹색 채권이나 또 환경정책 결의와 시행 등을 수행하면서 해당 등급이 올라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네. 하지만 지배구조 등급이 B+에서 B로 하향 조정되면서 결국 종합 A 자리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지배구조 등급이 문제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배구조 등급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배구조 등급은 금융사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회계와 세금의 투명성, 이사회 구성과 활동, 또 감사제도, 그리고 배당 등 주주권리 보호를 얼마나 잘했느냐를 평가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이 미래에셋증권이 어떤 항목에서 또 어떤 이유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지는 다음 달 자세히 나올 예정이니 그때 보도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미래에셋증권 측은 내부에 4단계로 구성된 ESG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 영역별로 중장기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며 또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주기 위해서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SG 등급이라는 게 A가 최고 등급이에요? 최고 등급은 A가 아니고요. 네. 최고 등급은 S라는 등급이 있는데요. S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ESG 등급은 S, A+, A, B+, B, C, D 이렇게 7개 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증권사 가운데 아직 ESG 평가에서 S나 A+의 이 최고 등급을 받은 증권사는 없습니다. 일반 기업 가운데는 네이버나 SK, 또 포스코가 이 등급을 받았고요. 기업의 ESG를 평가하는 또 다른 기관이 있는데요. 서스틴 베스트에서도 최근 하반기 ESG 평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처럼 등급을 7개로 분류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평가 결과가 나온 증권사 14곳 가운데 최고 등급인 AA를 받은 증권사는 없었고요. 다만 NH투자증권이 홀로 A 등급을 받으면서 증권사에서는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A+ 이상 등급을 받는 게 원래부터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증권사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현재 ESG 평가 기준 자체가 기업 수가 많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증권사에게는 보편적이지 않은 기준이어서 등급을 받기 좀 어려운 기준 상황이 자체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은 보통 1,000곳 이상의 기업의 ESG를 평가하는데요. 이들 기업 가운데 증권사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특히 환경 부분의 경우에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탄소 저감 활동이나 또 친환경 생산 기술 적용 등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지만 증권사는 이 환경 부문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해당 부문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금융사 내에서도 이 증권사의 환경 부문 등급이 낮은 것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 등급 평가가 공시된 증권사 20곳과 또 은행, 보험사, 금융지주사 등 다른 금융회사 21곳을 비교해 봤는데요. 네. 증권사의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인 15곳이 하위 등급인 C와 D를 받았고요. 반면 은행이나 보험사, 또 금융지주사 등 21곳 가운데 절반 이상 13곳이 상위 등급인 A+와 A를 받았습니다. 저 부분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권사만 전체 금융회사 중에서 유독 환경 등급이 낮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 ESG를 평가하는 한국기업 지배구조원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관리자나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에서 점수가 좀 적게 나온다라는 영향이 있었고요. 반면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 목표 관리자 지정이나 배출권 거래제도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해서 이 평가 점수가 많이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고 증권사들이 올해 그렇다고 ESG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건 아니죠? 뭔가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걸 했습니까? 말하신 대로 좀 여러 가지 ESG 활동을 했는데요. 다른 업종처럼 우선 별도의 ESG 조직을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실제로 ESG 조직이나 위원회를 둔 증권사는 삼성증권이나 대신증권 등 10곳 이상이었는데요. 이들 기업 대부분이 A나 B+ 등 상위 등급을 받긴 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대표이사를 포함한 ESG 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삼성, 대신,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등 8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각 증권사들은 ESG 전략의 체계를 정한다거나 또 핵심 추진 과제를 결의하고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결정함은 물론이고요. 또 ESG 채권이나 펀드 등 관련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투자 상품에 대한 ESG 리서치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ESG 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C를 받은 부국증권, 또 유한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한양증권 등은 별도의 조직이 아직은 없지만 ESG 경영 확대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SG 성적을 좋게 받는다는 게 증권사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길래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예비 큰손이라고 불리는 기관 투자자 때문인데요. 예. 국민연금을 비롯한 또 연기금이나 공제회에서는 ESG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올해 계속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투자나 위탁 또 거래 운용사를 선정할 때도 이러한 ESG 평가를 활용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ESG 평가 체계를 적용해서 국내 주식 투자 및 위탁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고요. 공무원연금은 국내 채권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 ESG 등급이 전체 점수의 7%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ESG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높은 ESG 등급을 받는 것이 향후 경영과 사업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ESG 채권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인데요. 실제로 3분기 말 ESG 채권 발행 잔액은 155조 원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초 90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2%가량 급증한 건데요. 또 이러한 채권 시장에서 증권사들은 주관사나 발행사로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채권 발행을 주관하거나 또 직접 발행하거나 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ESG 등급이 높아야만 하는 거죠.
기관과 기업의 어떤 투자로 직접 연결이 된다 ESG가 그런 맞습니다. 얘기고 증권사의 ESG 경영 성적표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뭘 더 보완해야 될 걸로 보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증권사가 ESG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찬성한다,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는 했지만 네. 하지만 또 증권사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ESG 관련 ETF나 채권, 특히 환경과 관련한 그린본드 채권 발행에 좀 집중하고 있어서 이러한 상품에 대한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요. 이에 더해서 골드만삭스 수준의 ESG 경영 원칙을 설립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황영기 법무법인 세종고문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ESG에도 환경 중심의 본드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본드가 있고, 종류가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린 본드 쪽에만 그 포커스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골만삭스 ESG 경영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뭐 ESG 리스크를 모든 다른 그 금융 리스크와 같은 규율로 취급한다. 라든지 무슨 사업 선정할 때는 ESG를 고려한다. 뭐 이런 내부의 그 경영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증권회사들도 그런 원칙을 만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영 원칙을 일단 증권회사들도 일단 수립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경영 원칙에 따라서 실제 경영 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남의 것만 주선할 게 아니라 스스로도 ESG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일 필요는 있죠. 네, 인터뷰에서 보신 것처럼 이 증권사들의 자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업계의 목소리도 좀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내 이 기업에 대한 ESG 평가에 대한 기준이 좀 불명확하고 신뢰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국내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나 서스틴베스트 또 대신경제연구소, 해외에서는 MSCI 등이 이제 ESG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있는데요. 각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우선 각자 다르고요. 또 ESG 평가 등급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또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항상 제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평가 결과에 대한 권위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이 과정에 대한 좀 공개를 해야지만 좀 투명성과 신뢰성이 올라간다는 이 지적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ESG 경영 확대 기조에 발맞춰서 일종의 업계와 합의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야만 일원화된 어떤 ESG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